안녕하세요, 연습입니다. 모두도 진짜 오랜만이다, 얘들아. 너네들 안 오니까 학교가 좀 심심하다, 얘들아. 원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너네들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생활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짰다고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수능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는 너희들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너희들이 있을 때는 학교가 좀 활기찼는데 지금은 활기차지 않으니까 좀 쓸쓸하고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은 지금 수업을 나가겠지만 수업을 나가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소통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억되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군대 가잖아, 선생님. 선생님 수업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너네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6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어제 너네들 알바를 몇 명이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알바를 구하는 것도 좋지만 너네들의 건강이 먼저 우선이니까 최대한 좀 건강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즐거운 그러한 이제 수능 이후의 라이프를 즐기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나갈 거는 수능 2021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지 중에서 생명과학 원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 강의를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강의가 EBS 강의보다는 퀄리티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할 거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준비할 거니까 한번 열심히 들어주고 선생님의 강의 끝까지 잘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강의를 나가기 전에 너네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것을 할 거야? 지금 수능 끝났으니까 신나게 좀 마음 편하게 놀고 면접이나 이런 것도 준비할 사람들은 조금 마음을 다잡아서 면접을 준비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수능이 망했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갈구지 말고, 자기 자신 너무 괴롭히지 말고, 여기까지 코로나 상황 와서까지도 열심히 1년 동안 너희들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가치가 있고 대견한 너희들이니까 수능이 망했다고 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시 결과가 나빴다고 해서도 너무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이때까지 고등학교 3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너네들. 선생님들이 많이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하고, 공부 때문에 밤을 새기도 하고, 체험학습 간다고 이제 가서 재밌었겠지만 많이 돌아다녀서 힘들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너희들끼리 북적북적거리다 보니까 갈등도 많았을 거고, 그리고 남들 모르게 힘들었던 점도 되게 많았을 거야. 그런 점 모두 이겨내고 지금 이제 졸업을 앞둔 너희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글거리게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거고, 이제 너희들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생명과학 원입니다. 1번부터 오늘은 10번까지 나갈 건데, 1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물질 대사 과정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그림을 해석해 보게 된다면은 탄수화물 다당류가 포도당으로 바뀌는 데에서는 맨 처음에 뭐가 들어가겠어? 아밀레이스가 들어가겠지. 아밀레이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당류 등등을 분해하는 말테이스 등등이 가에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간은 소화기에서 일어나겠죠. 그리고 이런 포도당의 대사 과정 결과 우리가 기억이 발생하게 되는데, 포도당은 질소가 없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억은 CO2, 니은은 암모니아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바로 니은에서 요소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암모니아인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풀면은 1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정 가에서
결국 이거는 소화 과정이지. 소화 과정은 다당류가 단당류인 포도당으로 변하는 이화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읒은 맞고, 니은 호흡기를 통해 이산화탄소는 배출이 되죠. 니은 맞고, 디귿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절연이 돼버리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여기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이 답지를 보고 표시를 해놓은 건데 선생님이 푸른데 틀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미리 좀 이제 답안지를 보고 표시를 해놨고, 선생님도 미리 풀어가지고 선생님 답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모쪼록 선생님 답 표기해가지고 답안지 봤대요 라고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2번. 표는 성인의 체질량 지수에 따른 분류를, 그림은 이 분류에 따른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에 따라서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체질량 지수는 키의 제곱분의 몸무게라고 합니다. 잠시만 지금 종이 친다 얘들아.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몸무게랑 키를 비교해서 체질량 지수를 한번 재봐 얘들아. 그러면은 너네들이 지금 이제 수능이 끝나고 헬스장을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집에서 누워 있으면서 놀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은 과체중이라서 결국 나가야 되더라고, 헬스장을. 일단은 고지혈증은 옆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은 비만일수록 점점 고지혈증의 발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 체질량 지수가 23 미만은 정상 체중이지 정상 체중으로 분류가 됩니다. 고지혈증을 나타내는 사람의 비율은 비만인 사람 중에서가 정상 체중인 사람 중에서보다 높다. 그래프를 보면 맞죠? 대사성 질환 중에는 고지혈증이 있다.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에서는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예전에 우리가 질환 중에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원에서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에너지 기초 대사량과 그 다음에 활동 대사량이라고 부르는 그런 그 단어를 배웠을 건데, 그때 대사성 질환에서 고지혈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결국 우리 몸에서 병원체가 아니라 우리 몸의 물질대사에서 이상이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질환이며, 고지혈증이나 아니면은 빈혈 조금 그렇지, 고지혈증이나 소화불량 등등이 대사성 질환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표과는 사람의 5가지 질병은 A에서 C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고, 나는 병원체의 3가지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라리아는 원생 생물이고, 독감, 홍역은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죠. 혈액과 탄저병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유전물질을 갖는다라는 것은 A, B, C 모두 해당이 되고, 세포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원생 생물과 그 다음에 균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원생 동물과 균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세균이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균류는 그 버섯 쪽으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말할게요. A, 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라리아의 병원체는 곰팡이다라고 했는데, 곰팡이는 균류에 속하고 원생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물론 물곰팡이 등등을 원생동물로 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곰팡이는 균류를 말하는 것으로, 그리고 말라리아는 모기 안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원생동물이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이거는 면역학에서 맨 처음 나갔을 때 병원체 종료할 때 배우니까 헷갈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독감의 병원체는 바이러스로 세포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캡시드와 혹은 캡시드 플러스 유전 물질로 되어 있죠. 혹은이 아니라 캡시드 플러스 유전 물질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세포 구조를 띠고 있지 않습니다. C의 병원체는 나의 특징을 모두 갖는다라고 했는데, C는 모두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C. 그래서 C는 나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디귿은 맞는 보기입니다.
다음 문제 4번. 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는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말초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 눈으로까지 도달할 때 신경절이 하나 이상 있지, 신경절이 있죠. 그러면은 이 기역과 니은은 둘 다 자율신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운동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기역은 신경절전 뉴런이 훨씬 더 기니까 얘는 부교감, 그리고 니은은 신경절전 뉴런이 훨씬 짧으니까 교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부교감, 교감 두 개를 써놔가지고 이 감에서 끊어봐요. 감에서 끊어서 부교감이라고 할 때 이 앞부분이 부교감 신경이 더 길죠. 그래서 이 신경절전 뉴런이 훨씬 더 긴 것이 부교감, 신경절전 뉴런이 짧은 것이 교감이라고 외우면은 좀 더 기억하기 쉽도록 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4번 니은에서는 중추신경계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건데, 이 위에 있는 거는 신경세포체가 여기 중간에 있으니까 얘는 감각신경이고, 디귿은 한 개로 쭉 이루어져 있는 운동신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디귿은 모두 자율신경계에 속한다고 하는데 틀렸고, 디귿은 체성신경계에 속하는 것이고, 니은과 기역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자율신경계에 속합니다. 그럼 문제를 바꿔서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운동신경에 속한다라고 했으면 맞을까요? 그렇죠. 운동신경에 속한다고 말했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니은, 기역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은 같다라고 했는데, 기역은 부교감신경의 신경절전이고 니은은 교감신경의 신경절후입니다. 그래서 기역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게 되고 니은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되므로 틀렸습니다. 니은은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무릎 반사의 중추는 척수이다. 이건 맞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평균 기온이 서로 다른 계절 1과 2의 측정한 식물 A의 온도에 따른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양이다 라는 거 맞죠? 총 생산량은 식물에서는 호흡량 플러스 고사량 플러스 생장량, 이 총 생산량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고사량 플러스 생장량을 순 생산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역 순 생산량은 총 생산량에서 이 호흡량을 뺀 나머지들을 순 생산량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됩니다. A의 순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는 1일 때가 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습니다. A는 순 생산량이 최대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이때 최대가 되는 온도는 1번에서 훨씬 더 낮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래프만 잘 생각하면 돼요. 디귿, 계절에 따라 A의 순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A에 해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맞죠. 이러한 온도에 따라서 아니면 외부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적응을 해서 여러 가지 생태적 활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생물이 환경에 순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순응이라고 말하니까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글을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장난을 해서 수능이라고 했는데, 수능이 끝났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의 순응 기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에 한 발을 내딛게 되고 여러분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은 만큼 초반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지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오롯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이 수능 기간이 끝나고 불응 기간이 왔을 때 충분히 훌륭하게 잘 적응해서 어엿한 사회의 인원이 될 것이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그렇게 사회의 인원, 훌륭한 사회의 인원이 된다면은 선생님 면회 좀 와주세요. 치킨 좀 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 같이 그때 그랬지라고 하면서 군대에서 웃음꽃을 피워봅시다. 종이 치네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자, 6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인 동물 A와 B의 세포 가에서 다 각각에 들어있는 염색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모두 나타낸 것이다. 가와 다 중 두 개는 A의 세포이고 나머지 한 개는 B의 세포인데 암컷은 XX, 수컷이 XY고 A와 B의 성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힌트는 A와 B의 성이 다르다는 거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은 염색체 중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개는 A의 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A의 세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봅시다. 지금 여기 보게 된다면은 결국 가나다 중에서 두 개는 A의 세포이기 때문에 잘 보면은 핵종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나다를 보게 된다면은 가랑 다가 핵형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가와 다는 A의 세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에서는 염색체가 두 개지만 다에서는 염색체가 세 개이며 이 조그만 염색체가 들어있는 것을 봐서 가에서는 X 염색체가 들어가 있는 감수 2분열 중기에 있는 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감수 2분열 중기세포이며 얘는 X 염색체를 포함하고 있고, 얘는 생식세포이며 생식세포란다. 얘는 체세포이며 X 염색체가 생략된 여기 중에서 X 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만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얘는 X 염색체가 있으나 나타내지 않은 체세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남자이고요. A와 B는 성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기 X가 있겠죠. 가와 다의 핵상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서는 N은 3이고 가는 그리고 다는 이 N은 6입니다. 왜 이 N은 6이냐? 염색체는 5개인데 X가 생략되어 있었잖아. X가 원래 있었으니까 X가 원래 있어야 되니까 이 N은 6이라고 표현합니다. A는 수컷이라고 합니다. 맞죠? 가와 다 핵성 다르고 B의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16개라고 합니다. 지금 나에서는 염색체가 몇 개 있죠? 염색체가 4개 있는 게 4개란다. 지금 얘는 상동 염색체 쌍이 없는 생식세포니까, 그리고 X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의 핵상은 N은 4이고, 그러면은 이 N은 체세포일 때는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체세포 분열 중기 때는 이미 S기가 지나가가지고 염색 분체 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DNA 수가 2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염색체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2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염색 분체 수는 16개가 맞고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7번 그림은 당뇨병 환자
A와 B가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 인슐린을 주사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혈중 포도당 농도를 표는 당뇨병 가와 나의 원인을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A와 B는 가와 나중 한계라고 하는데요. 기억은 인슐린이 생성되는 세포를 말하므로 기억은 베타세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이 생성되지 못하는 것은 1형 당뇨병이라고 말하게 되며 이것은 인슐린 수용체는 정상이므로 이 인슐린을 주사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슐린 주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는 인슐린은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표적세포에 있는 수용체가 망가져서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뇨병의 유형을 2형 당뇨병이라고 부르며 얘네들은 식습관의 개선 등등으로밖에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기획은 베타세포이다 맞고 B의 당뇨병은 나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B는 우리가 인슐린을 넣으니까 감소를 해버렸죠. 포도당 농도가. 그래서 B는 인슐린이 들어가면 제대로 작동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얘는 가인 1형 당뇨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는 가이다.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인슐린의 분비는 촉진이 되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입니다. 8번 그린 가와 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에 해당했다는 혈중 항이뇨 호르몬 ADH 농도와 갈등을 느끼는 정도를 각각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기억은 혈장 삼투압과 전체 혈액량 중에 한 개인데 만약에 기억이 점점 커지게 된다면 ADH 농도가 증가하는 걸로 봐서는 기억은 혈장 삼투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혈액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ADH 농도는 감소해야 됩니다. 왜냐? 혈액량이 높아지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 몸에서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수분을 흡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ADH는 삼투압뿐만 아니라 혈압에 의해서도 나오는 분비가 촉진되게 되는데 전체 혈액량에 대해서는 혈액량이 많을수록 분비가 억제되게 됩니다. 혈압이 높을수록 분비가 억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혈압은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ADH의 농도는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에서는 ADH 농도가 기억의 변화량에 의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ADH 농도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억은 혈장 삼투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억의 변화량 우리가 짠 거 많이 먹으면 물 먹고 싶잖아요. 그게 짠 거를 많이 먹으면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점점 물을 많이 먹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고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은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P1일 때는 ADH 농도가 높죠. ADH 농도가 높으면은 ADH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오줌에 있는 수분을 흡수하는 걸 촉진합니다. 따라서 ADH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줌에 있는 수분의 양은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P1일 때가 훨씬 더 큽니다. 갈등을 느끼는 정도는 안정 상태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P1은 지금 기억이 높은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갈증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P1일 때. 따라서 정답은 기억. 9번 그림 가는 사람 A의 체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당 DNA 양에 따른 세포수를 나는 A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기억 시기 세포로부터 얻은 핵형 분석 결과의 일부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통 21번이 3개 있으니까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1번 쪽은 S기 혹은 분열기 중간, 2번은 G2기 혹은 M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1번도
그건 아니겠다. 1번은 S기라고 포함하면 될 것 같아요. 구간 1에는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습니다. S기죠. 그래서 아직 간기이기 때문에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습니다. 물론 이 1번에 M기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존재 여부만 묻는 거니까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나는 다운 증후군의 염체 이상이 관찰된다. 21번 3개 있죠. 구간 2에서는 기억식의 세포가 있다고 했습니다. 2번은 아까 선생님이 M기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기억시기는 체세포 관절 중에서 중기 때 관찰하게 되는데요. 중기 때 기억시기, 중기시기 세포가 구간 2에 있으므로 M기가 포함되니까 있으므로 기니디가 답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은 선생님이 물 좀 마시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망의 마지막 10번입니다. 10번 사람의 유전 형질 A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H와 R, T에 의해서 결정되며 A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표는 사람 가의 세포 1, 2, 3에서 스몰 h, 라지 r, 스몰 t의 유무를, 그림은 세포 기억에서 디귿에 세포 한 개당 h와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을 각각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옆에 있는 이 표부터 먼저 봅시다. 이게 지금 보면은 생식세포랑 그리고 치세포가 두 개 섞여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내기가 힘든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게 치세포고 어떤 게 생식세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생식세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생식세포는 이제 상동염체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H랑 T를 두 개 더했을 때 많아봤자 2고 3이 넘어가게 된다면은 니은은 바로 체세포라는 것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상동염체가 분리가 되게 되니까 하나의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 조합 H랑 T를 비교해 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고, 최대 H 플러스 T의 값이 두 개밖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3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뭐 H, TT 뭐 이런 식과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이 상동염체가 같이 있는 체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체세포임을 알 수가 있고, 이제 니은이 체세포인데 기억과 디귿은 2밖에 없잖아요. 지금 체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갖고 있고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모두 체세포에서 나왔으니만큼 체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과 디귿은 지금 니은과 다르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은 우리가 생식세포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체세포이면은 니은과 똑같은 H 플러스 T의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니은과 H 플러스 T의 값이 다르니까 기억과 디귿은 생식세포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1번, 2번, 3번, 1, 2, 3 중에서 체세포는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번은 R이 있는데 2번과 3번은 없죠. 그러면은 1번이 우리가 니은인 체세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1번이 만약 생식세포라고 한다면은 2번과 3번 중에서 둘 중에 한 개는 체세포인데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없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생식세포는 모두 다 체세포에서부터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체세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생식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얘 혼자만 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체세포이며 니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같은 경우에서는 H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스몰 h.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게 없다고 하는데 스몰 h가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돌연변이를 고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2번은 라지 h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라지 h란다. 스몰 h를 가지고 있고 3번은 라지 h를 가지고 있는 생식 세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스몰 h를 가지고 있잖아요. 2번은 스몰 h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t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최대값은 1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기울임을 알 수가 있고 3번은 디귿임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가의 유전자형은 얘를 비교해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t를 가지고 있겠죠. 얘를 비교해 봤을 때 가는 라지 h도 가지고 있고 스몰 h도 가지고 있고 라지 r도 가지고 있고 스몰 r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둘 다 xx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그럼 스몰 r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에서는 체세포인데 스몰 t가 없다고 했으니까 얘는 라지 t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제 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스몰 h, 라지, 스몰 t를 모두 가는 세포는 없습니다. 왜냐? 가에서는 이 형이고 그러면 스몰 t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2번은 기억이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맞죠? 3번에 H의 DNA 상대랑 지금 얘는 한 개 가지고 있죠. R의 DNA 상대랑 한 개 가지고 있죠. T의 DNA 상대랑은 얘도 또 마찬가지로 한 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1이므로 이것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수능 10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아마도 10번을 조금 헷갈릴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다 풀었던 문제고 그리고 시험 때 긴장해서 만약에 이걸 못 풀었다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너무 내가 왜 이때 긴장을 해서 못 풀었지? 라고 하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이랑은 다 그런 거고 여러분이 그랬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빨리 보고 싶네요. 졸업식 때까지 여러분 못 볼 것 같은데 그때 동안 조금 외롭게 학교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내일 아니면은 내일 정도에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 풀이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